그날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루 늦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통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은행도 공단도 아닌 아들 휴대폰 문자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매달 5일 아침이면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7시가 되자마자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다. 화면을 켜고 은행 앱을 눌렀다. 늘 보던 입금 알림을 찾으려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순자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봤다.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5일이었다. 통장은 어제 날짜에서 멈춰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하루쯤 늦을 수도 있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괜히 마음을 크게 쓰고 싶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우려 컵에 따랐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그래서 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점심 무렵 순자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통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알림은 오지 않았다. 그제야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해졌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진 돈이었다. 약값도 전기요금도 식비도 이 돈으로 해결해왔다. 연금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는 새로 고침을 몇 번이나 눌렀다. 그래도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그제야 손끝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말소리 하나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혼잣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말이 스스로를 달래지 못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다. 순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루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 줄은 몰랐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가슴이 서늘해졌다. 순자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내일은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다. 순자는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자 휴대폰을 들었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식탁에 서서 국민연금공단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익숙한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다. 순자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음악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쳤다. 연결이 되면 현실이 시작될 것 같았다. 잠시 뒤 안내 음성이 들렸다. 통화가 연결되었다.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었다. 순자는 천천히 틀리지 않으려 애쓰며 하나씩 말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 짧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상담원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 말 뒤에 침묵이 이어졌다. 순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조금 미끄러웠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머님 연금은 현재 지급 중단 상태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중단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상담원은 같은 말을 조금 더 또렷하게 반복했다. 지급이 멈춰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었다. 순자는 왜 그런지를 물었다. 그 질문에는 이미 불안이 섞여 있었다. 상담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본인 요청으로 중단 처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순자의 생각이 멈췄다. 본인 요청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렸다. 순자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날을 떠올려 봐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상담원은 접수 날짜를 불러줬다. 지난달 중순의 날짜였다. 순자는 그날 집에 있었다. 서류를 쓴 적도 방문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상담원은 기록이 명확하다고만 말했다. 전화를 끊고도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지급 중단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연금이 늦은 게 아니라 멈췄다는 뜻이었다. 그 사실이 점점 실감났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대신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앉았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자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순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순자는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단에 전화를 해봤다는 말도 덧붙였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숨이 가빠졌다. 순자는 본인 요청으로 중단됐다는 말을 꺼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다. 아, 그거. 놀람도 당황도 없는 반응이었다. 순자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말했다. 노인들 연금도 노린다며 걱정하는 척 덧붙였다. 그래서 대신 관리해 주려고 했다는 말이 이어졌다. 말투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순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기 돈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민수는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고 했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일을 알려주는 느낌이었다. 순자는 아들의 말이 이상하리만큼 준비돼 있다고 느꼈다. 마치 예상 질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순자는 다시 한번 물으려 했다. 언제 어떤 서류를 썼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엄마 생각해서 한 거야. 그 말로 대화를 정리했다. 순자는 짧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 말이 목에 걸린 듯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순자는 자신이 대화에서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금 이야기가 자기 손을 떠난 것 같았다. 불안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았다. 이제는 분명한 의심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 순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설명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6시 순자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다. 집까지 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괜히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스쳤다.
그래도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다. 연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아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었다. 지연은 잠깐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애써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민수는 고개만 돌려 인사를 했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지연은 차를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잠시 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는 순자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는 민수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순자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려 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순자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아주 익숙한 숫자였다. 문자 알림에는 은행 이름이 먼저 보였다. 그 아래에 입금 금액이 적혀 있었다. 매달 자신이 받던 연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다. 순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순자는 눈을 떼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다. 계좌 명의가 그 아래에 보였다. 박민수, 아들의 이름이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의 설명이 떠올랐다. 상담원의 말도 이어졌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아떨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거실로 나왔다.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컵을 들었다. 민수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순자는 괜찮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다. 지연은 저녁을 먹고 가라며 붙잡았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더 머물 수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벽에 기대섰다. 머릿속에는 숫자 하나만 떠올랐다. 너무 익숙해서 더 잔인한 숫자였다. 연금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다른 통장으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그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을 눌렀다. 사흘이 지난 오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 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괜히 심장이 먼저 뛰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안부를 묻는 말이 먼저 나왔다. 몸은 괜찮으시냐는 말도 덧붙였다. 순자는 짧게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였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 형편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말도 덧붙였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 지연은 한숨을 한 번 쉬고 말을 이었다. 어머님 연금으로 생활비를 조금 보태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제안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이었다. 순자의 가슴이 조여왔다. 연금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꺼내진 것이 더 아팠다. 지연은 우리가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다. 잘 관리해드리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순자는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계산처럼 느껴졌다. 연금이 아니라 사람이 다뤄지는 기분이었다. 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민수와 이미 나눈 거냐고.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미 상의가 끝난 일이라는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마음이 더 내려앉았다. 이 전화는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다. 결과를 전달하는 전화였다.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대화에서 빠져 있다는 걸 느꼈다. 모든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내려져 있었다. 자신은 그저 통보를 받는 사람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다. 연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거래되는 기분이었다. 알았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손이 떨렸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순자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틀 뒤 순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았다. 입구를 들어서자 소독제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다. 괜히 몸이 움츠러들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대기실에는 말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30분쯤 지나 순자의 번호가 불렸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무거웠다. 창구 앞에 섰다. 창구 안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냐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 순자는 연금이 갑자기 중단됐다고 말했다. 확인을 부탁하며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잠시 뒤 직원은 서류함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았다. 순자의 시선이 그 종이에 멈췄다. 서류 상단에는 연금 대리 수령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었다. 신청인 이름란에 김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다. 지문도 함께 찍혀 있었다. 글씨체는 분명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다. 순자는 숨을 잠시 멈췄다. 이 서류를 작성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이건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다.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다시 가리켰다. 본인 서명과 지문이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가족이 대리 수령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이 이어졌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기억보다 종이가 더 강해 보였다. 자신의 말은 아무 기록도 되지 않았다. 현실이 서류 한 장보다 가벼워진 순간이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직원은 취소를 원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선택처럼 들리지 않았다. 지금 결정하라는 뜻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천천히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이 자리를 그냥 나설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든 걸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았다. 순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방 안에는 취소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직원은 내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다. 시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순자는 서류를 꺼내지 못한 채 가방만 내려다봤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방 안의 빛도 조금씩 사라졌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신고하면 아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사문서 위조, 횡령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말들은 너무 무거웠다.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조사를 받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가족은 되돌릴 수 없게 갈라질 것이다. 손주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 아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도 생각났다. 순자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한 달 병원비와 약값, 관리비가 모두 거기서 나왔다. 그 돈이 끊기면 삶이 흔들린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된다. 순자에게 그건 생존의 문제였다. 동시에 존엄의 문제였다. 평생 일하고 남편과 함께 낸 돈이었다. 지켜야 할 몫이었다.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였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였다.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웃고 있었다. 순자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잘못 산 걸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들을 지키면 자신이 무너진다. 자신을 지키면 아들을 잃게 된다. 어느 쪽도 온전하지 않았다. 순자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일 아침이면 답을 내야 했다. 어둠이 방안을 완전히 채웠다. 순자는 그 어둠 속에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조용히 정해지고 있었다. 사흘 뒤 순자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국민은행 입금이라는 글자가 먼저 보였다. 그 아래에 금액이 찍혀 있었다. 78만 2,450원. 매달 받던 연금이었다. 순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연금은 다시 들어왔다. 절차는 끝났다는 연락도 받았다. 순자는 짧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이 지나가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생일이 와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 지연에게서도 연락은 없었다. 손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순자는 가끔 민수의 번호를 눌러보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다. 결국 전화기는 다시 내려놓게 되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연금은 돌아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통장을 바라봤다. 돈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다. 순자는 통장을 천천히 덮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야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마음 한쪽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순자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순자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잘한 선택이었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떠올려 봤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킨 것도 있었고 잃은 것도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상황이 내일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시청자에게 넘겼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연금은 다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멀어지기도 한다. 이 선택에는 정답도 쉬운 길도 없었다. 다만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정만이 남았을 뿐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이런 선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비슷한 고민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극적 반전에서는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한 편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으로 찾아오겠다.